비즈니스 프로퍼티. 이 비즈니스 프로퍼티 팔았을 때, 폼 4797이라는 폼에다 보고를 하죠. 근데 비즈니스를 통째로 팔았을 때도 가게를 세탁소를 통째로 판다 하더라도 통째로 판 걸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보고할 때는요. 예를 들어 세탁소를 20만 불에 샀다가 50만 불 팔았어요. 그래서 50만 불 빼기 20만 불에서 30만 불 이익이다 이렇게 세금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소를 구성하는 장비는 장비대로 권리금은 권리금대로 인벤토리대로 따로 쪼개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4797에다. 읽어볼게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 부동산, 무용자산 등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스케일시의 영업이익으로 보고해서는 안 되고 폼 4797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보고하게 된다. 그 폼 4797에서 사업용 자산의 처분에 발생한 손익의 성격을 구분하게 되는데 일부는 캐피털 게인 처리돼서 스케일 뒤로 가고 일부는 오든으로 처리돼서 스케일 완으로 가게 된다. 여기서 1년 이하 보유했던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오든으로 처리되고 손해든 이익이든 1년 이하 가지고 있던 사업용 자산 팔았을 때는 다 오드너리 게인, 오드너리 로스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래서 이 479제 파트 2로 가게 되고 1년 초과 보유했던 자산의 거래는 섹션 12 소리한 거래를 해서 479줄의 파트 1과 파트 3에서 그 손익을 구분하게 된다. 특히 세법상 섹션 1245 프로퍼티하고 섹션 1250 프로퍼티가 파스를 걸쳐서 가게 되는데요. 섹션 245, 섹션 250 프로퍼티가 어떤 것인지 뒷장감이 있었죠. 예, 섹션 245 퍼스널 프로퍼티인데 이 중에 텐제블 프로퍼티 중에 뭐 머신, 굿일 이런 게 다 섹션 245 프로퍼티다. 이런 프로퍼티를 팔았다면은 그 개인 중에서 디프신 때문에 발생했던 개인은 오드너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이제 설명에서 잘 설명할 겁니다. 캡슐 개인 처리될 수도 있고 오드너 처리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섹션 250 프로퍼티는 땅을 제외한 땅 말고 디프리시에이션 할 수 있는 부동산입니다. 건물 같은 거죠 대표적으로. 에스카레라, 에르베타 이런 것도 섹션 250 프로퍼티라고 그러고 이 프로퍼티를 팔았다면 어디셔널 디프리시한 것만큼 오드너를 처리한다. 나머지는 경우에 따라서 또 캐피탈 게인 처리될 수도 있고 오디오는 처리될 수도 있고 또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여기서 어디셔널 디프리시이라는 것은 세법상의 디프리시에이션 한 금액이 트레이드 라인 매수로 했던 거하고 초과했을 때 그 초과액이 어디셔널 디프리시에이션이죠. 이 내용 가지고 좀 더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회계사 한 번씩 사용하는 세금부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금 보고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왼쪽에서 폼 4797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세일즈 비즈니스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죠. 예, 들어가면 이 4797 폼이 나옵니다. 거기에 아무거나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물건을 팔았는지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써놨는데 예, 여기다 예를 들어서 랜드 1을 example로 써놨습니다. 다른 거랑 구분하기 더 쇼텀이라고 표시하고요. 넌 디프시able 땅이죠. 2023년도 샀다가 2024년도에 팔았어요. 1년 안 돼서 팔았어요. 쇼텀이죠. 7,000불에 샀었고 만불에 팔았어요. 3,000불 게인이죠. 이 3,000불 게인, 쇼텀 게인이 어디로 가는지 보자고요.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4주구체 파트 2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돈을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쇼텀이면 이익이든 손해든 다 5돈으로 처리된다. 파트 2에 가보면요. 이게 4주구체 파트 1이고 파트 2에 가면은 오드너리라고 돼 있죠. 여기에 들어와 있죠. 3,000불 개인. 또 다른 것을 하나 또 볼게요. 4주구치로 나가서
여기다 또 다른 걸 쓸게요. 메셔텀 이퀴먼트 1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타입은 섹션 이퀴먼트니까 섹션 1245 프로프트입니다. 그리고 언제 샀는지 쇼텀으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했습니다. 쇼텀이죠. 1년 안 돼서 팔았습니다. 2,800불에 샀다가 그다음 감가상각을 500불 했어요. 베이스가 그럼 2,300불이겠죠? 그것을 2,000불에 팔았어요. 300불 손해가 있죠. 이렇게 손해가 발생해도 일단 쇼텀이면 파트 2로 간다. 사주부채 파트 2로 가보죠. 네, 여기 와 있죠. 이렇게 쇼텀은 개인이든 뭐 사측 섹션 1245 프로퍼티든 섹션 1250 프로퍼티든 상관없이 개인이든 로스든 간에 쇼텀 전부 다 5돈으로 들어와 있죠. 이제는 섹션 12 소리안 프로퍼티라고 하는 롱텀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브랭크 파일을 열어서 여기다 롱텀을 기재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롱텀 랜드 2입니다. 여기서 체크를 했습니다. 땅이라고. 그리고 2021년에 샀다가 2024년도에 팔았습니다. 롱텀이죠. 사기를 만불에 샀고 땅이니까 디프레션 같은 거 안 했죠. 15,000불에 팔았습니다. 개인이 5,000불입니다. 자, 땅을 팔았습니다. 롱텀으로 가졌던 땅을. 그런 경우는 사주구제 파트 1로 바로 갑니다. 파3도 안 가고 파2는 쇼텀만 파트로 가는 거지. 예, 롱텀은 파트 1로 가는데 어떤 것은 파3를 거쳐오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파3를 거쳐 안 오고 바로 파트 1에다 이게 땅처럼 디프리시에이션 안 하는 부동산은 개인이든 손해든 롱텀인 경우 무조건 파트 1에 간다. 그래서 파트 1에 가 있나 볼게요. 사주구제 파트 1에 5천불 개인이 들어와 있는지. 5천불 개인 들어와 있죠? 파트 1에. 또 다른 이제 손실을 해볼까요? 땅 손실, 손해도 여기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단 뭐든 원료 가지고 있었다면 개인이든 손해든 땅은 디프레션 안 하는 부동산은 바로 여기로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브레인크 폼을 하나 더 끄집어내가지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롱텀 랜드 3 땅이고 2022년에 샀다가 2024년에 팔았으니까 롱텀이죠. 땅이니까 디프레션 같은 거 안 했고 35,000원에 샀다가 32,000원에 팔아서 손해가 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단 롱텀이기 때문에 개인이든 손해든 파트원으로 간다. 파트원에 가야죠. 네, N3가. 이번에는 이퀴먼트를 한번 또 예를 들게요. 다시 여기에 새로운 폼을 한번 또 열어서 여기다 이퀴먼트를 쓰겠습니다. 롱텀 이퀴먼트 숫자를 쓸게 이게 이퀴먼트 2로 할게요. 네. 이거 농토로 가지고 있었죠? 7,000불에 샀었고 감가상각을 600불 했어요. 그럼 6,400불이 베이스일 텐데 8,000불에 팔았어요. 1,600불 이익 났죠? 네, 이익 났던 거 이게 섹션 1245 프로퍼티거든요. 섹션 1245 프로퍼티고 개인으로 팔았기 때문에 파스를 거쳐와야 돼요. 파트 3를 거쳐오는 이유가 그동안 감가상각했던 이만큼은 5돈을 처리돼서 파트 2로 가야 되고 나머지는 파트 1로 분류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가르기 위해서 파스를 가게 됩니다. 일부는 파트 1, 일부는 파트 2. 600불은 파트 2, 나머지 1000불은 개인 중에서 나머지 1000불은 파트 1으로 가는 거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르구치에 파스를 가야 돼요. 사칠구칠 폼의 두 번째 페이지에 해당되는 페이지, 파트 3입니다. 파트 3에 여기 들어와 있죠. 프로테이, 이키먼 2,
8,000불에 팔았죠. 사기는 7,000불에 샀었고, 디프시 6,000불에, 600불에 샀으니까 베이스가 640불이고, 6,400불이고, 8,000불에서 6,400불에서 1,600불이 이긴데, 또한 감가상각했던 600불만큼 5등으로 처리한다고. 5등 처리해서 파트 2로 갔을 거라고요. 파트로 나중에 가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캡트 게인 처리하고, 이것이 나머지 1,000불이 파트 1으로 가 있나 볼게요. 그러니까 1,000불은 파트 1으로 600불은 파트 2로 가 있을 거라고요. 네, 이것이 사치구제 파트 1. 1,000불이 파트 1으로 온다고 그랬죠? 뭐하든 원리어 가지고 있던 거기 때문에 개인으로 팔았을 때 파트를 걸쳐서 여기 1,000불 여기가 있어요. 지금 파트 1에 들어와 있죠? 나머지 600불은 파트 2로 가서 오더널 처리되어 있습니다. 오더널 처리되어 있고. 오더널 처리될 것 합계가 지금 이거죠. 이게 전부 합한 거. 그리고 일단 이것 합계가 전부 다 합한 것이 이거. 또 하나 브랭크 만들어서 이번에는 같은 한 농텀 익힌 건데 손으로 팔았다 해볼게요. 브랭크를 열어서 익히면 3는 손으로 판 걸로 합시다. 익히면 3는 역시 익히면 니가 섹션 2 45 프로프티고 농텀으로 가지고 있었다 팔았고 그쪽이 7,000불에 샀었다가 감가상각 500불에 썼고 베이시스가 6,500불이죠. 그것도 5,000불에 팔았어요. 1,500불 손해겠죠. 이 1,500불 손해는 이제 뭐 오든 파트 1으로 가고 파트 2로 가고 그런 게 없고 손해는 무조건 파트 1으로 다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인으로 발생했던 아까 전 음, 그 이키먼트 2는 일베 개인이기 때문에 섹션 2 45 프로perty라 해서 일베 개인이 파트로 가도 오든을 처리하고 일부는 파트너를 갔지만은 이 개인이 아니라 손으로 판 경우는 똑같이 롱텀 익히면 됩니다. 롱텀인데 섹션 2 45 프로perty 롱텀인데 손으로 팔았을 때는 그냥 다 파트 1으로 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파트 1으로 마이너스 1,500불 이거 있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브랭크 폼을 열어서 이번에는 빌딩을 볼게요. 빌딩을 하나. 빌딩 1이고 또 농토이죠. 농토를 동안 1년 이상 가지고 있던 것. 이거 섹션 250라고. 빌딩은 전체 개인이 만불 발생했어요. 섹션 250 개인으로 발생한 농텀으로 가지고 있던 물건인데 농텀이다. 개인이다. 섹션 250 프로perty 해당돼서 가지고제 파스를 걸쳐가게 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디셔널 디프션만큼 5등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캐피탈 게인 처리하게 돼 파트 1로 가게 되는데 이 어디로 가 있나 보겠습니다. 파스로 가 있어 봐요. 만불 게인 파스로 와 있죠. 파스로 와 있다가 어디셔널 디프션이 없어요. 이 사실상 최근에 빌딩은 다 스테이트 라인 메소드 디프션하기 때문에 스테이트 라인 메소드 디프션 하면은 그냥 제로로 쓰래요. 어디셔널 디프션 할 게 없다는 의미예요. 전부 다 일단 파스를 왔다가 전부 다 파트 1으로 가게 되죠. 이 만불기니 파트 1으로 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파트 1에 내려가 보면 11,000불, 아까 이큐먼 2에서 1,000불 넘었던 거하고 이번에 빌딩에서 만불하고 합해서 11,000불이 들어가 있는 거죠. 파트 2를 다시 가다 보면은 이 만불하고 이 1,600불 중에서 600불 5등을 처리했죠. 파트로 갔던 거죠. 나머지 파트 1으로 갔던 게 이거죠. 2,000불하고 만불하고 11,000불. 그 11,000불 여기도 계산돼서 간 거라. 이번엔 빌딩을 손해로 팔았을 때 한번 볼게요. 빌딩을 손해에 팔았을 때
이 파스는 안 고칩니다. 이 개인 섹션 245든 섹션 250든 개인이 발생했을 때는 파스를 거쳐오는 거지. 손해는 파트 1로 바로 가게 되죠. 한번 입력해 보죠. 또 브레인폼을 만들어서 역시 섹션 250인데 롱텀이죠. 롱텀. 근데 손으로 팔았어요. 사기로 5만 불에 샀었고 그동안 강강강 6천 불에 샀었고 판매가가 3만 불이었어요. 14,000불 손해났어요. 바로 여기 표시되어 있잖아요. 파트 1로 간다. 사주부지 파트 1으로 마이너스 14,000불. 여기가 있죠. 여러 가지 예를 다 들었는데 이제 보죠. 파트 1에 어떤 것이 모아졌느냐. 다 그 파트 3를 걸칠 필요 없었던 땅 같은 거. 일단은 쇼텀 무조건 파트 2로 갔었고, 쇼텀은 파트 2로 갔었고, 개인이든 손이든. 근데 롱텀으로 가지고 있던 것 중에, 땅 같은 것은 개인이든 손이든 전부 다 파트 1로 바로 쓰고, 디프루션 안 한 땅 같은 것은. 근데 섹션 245나 섹션 250는 개인인 경우만 파트 3를 걸쳐서 일부가 파트 1으로 갔고, 오전을 처리할 것은 파트 2로 갔고, 손해였다? 무조건 파스를 안 거치고 여기다 갖다 썼죠. 그래서 다 모아져 가지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면 이 금액이 전부 다 여기로 내려갑니다. 2,500 여기로 내려가요. 지금 5돈을 처리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5돈을 처리했던 거 다 짬뽕해서 5돈을 800불 된 거예요. 여기에 이 템포리의 파트 1에 800불 5돈 입금을 쓰라는 거죠. 템포리 가볼까요? 템포리에 이렇게 쳐줄게요. 스케줄 안에 내림 스케줄 안이 있어요. 스케줄 안에 여기에 4797 아더 인컴 800불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템포리 품에 이렇게 마이너스였을 때 전부 합한 것이 파트 1의 그 파트 1을 전부 다 차감한 그 통계가 토를 컴바인한 것이 마이너스였다. 전부 다 오드너리 인컴으로 바뀌어서 오드너리가 된다. 만약에 플러스였다면 캐피탈 게인이 되는 건데요. 이 플러스인 경우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 키먼트 2, 빌딩 2 같은 걸 좀 플러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이것을 세일 프라이스를 음, 8만 불 이렇게 그럼 36,000 이익이 발생했죠. 4797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전체 차감한 게 47,000불이죠. 47,500불. 47,500불이 되면은 이게 캐피탈 게인 처리가 된다고. 캐피탈 게인. 오드너 처리 이게 안 내려갔어요. 오드너 처리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47,000불이 어디로 가 있느냐? 스케일 D로 가 있을 겁니다. 스케일 D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템포리의 스케일 D. 스케일 D, 스케일 템포로 가도 되고, 스케일 D 연결해도 되고, 스케일 D. 저기 뭐가 안 되죠? 예, 스케일 D. 내려가면은 롱텀이죠. 롱텀에 47,500불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7,500불이 어디로 가느냐? 템포를 가겠죠. 템포를 가겠습니다. 47,500불 여기 넘어가 있죠. 이렇게 개인이면은 파트 1이 이 4797 파트 1을 짬뽕해서 파트 1을 짬뽕해서 전부 컴바인한 금액이 플러스였다. 캡들 게인이 된다. 아까 마이너스일 때는 다 내려와서 오드너리 인컴으로 바뀌어버렸죠. 플러스였을 때는
캐피탈 게인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재에서 했던 내용 교재 한번 더 볼게요. 표시 페이지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섹션 12 서리안 로스 처리했던 것을 이렇게 파트 1에서 파트 2로 넘어갔던 거예요. 파트 1에 컴바인한 것이 로스여서 파트 2로 넘어갔던 로스. 그것을 언리캡 섹션 12 서리안 로스라고 한다. 이걸 5년 동안 킵 트랙을 해놨죠. 5년 동안. 그랬다가 추가로 다음 연도에 이 섹션 12 서리안 개인이 발생하면 그 개인을 오드노를 처리하게 된다.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그 섹션 12 서리안 로스 처리했던 것이 전년도에 479출에서 이 컴바인한 것이 마이너스여가지고 파트 2로 내려가서 오든을 처리했던 금액이 얼마인지 킵치를 해놓도록 되어 있다고. 2022년도에 지금 여기 47,500불이 캡틀 게인 처리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 2022년도에 한 5,000불이 섹션 12 소리안 로스, 이 파트너에서 로스가 발생해서 파트로 넘어가도 오윤을 처리한 로스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캡틀 게인 처리할 부분이 4,250불로 바뀌죠. 5,000불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추가로 5돈을 처리할 부분이 또 발생했죠. 과거에 섹션 12 로스, 섹션 12 소리안 로스로 해서 파트로 넘어서 5돈을 처리했던 킵처리 해놨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올해의 캡틀 게인 중에 일부가 5돈으로 처리가 된다. 그만큼. 나머지 42,000불만 스케일 뒤로 가서 캡틀 게인 처리하겠죠. 스케일 뒤에 42,000불만 가 있겠죠. 다음에 1,500불만 템포를 역시 42,500불만 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예, 실제 프로그램 가지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이 4.97에 이 내용이 있는 이유가 이런 내용을 쓰는 이유가 그 이유다. 뭐 만불 더 써볼까요? 저기는 돼 있었다. 만불 더 줄여서 15,000불이 5등을 더 추가로 5등을 처리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 수업 다 시험 다 끝나고 실무 준비만 해도 실제 프로그램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신분 준비반 학생들이 그런 것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우리 수업 시험 준비한 학생들 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어, 그 화면을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시나리오 이런 거라고 이런 시나리오를 주어주면서 이런 상황 주어지면서 가게를 7월 달까지 하다가 가게를 판 거예요. 가게를 팔았을 때 다 쪼개서 보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 이제 세금 뭐 프로그램 가지고 연습해 보는 것이